초당 10만 패킷 중국발. 디도스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본넷 200만 대가 페루를 두드렸죠. 버틸 수 없습니다. 페루 기술진이 외쳤어요. 30분이면 완전히 베네딕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긴급 요청했죠. 최소 6시간 필요합니다. 6시간이요? 30분밖에 없는데요.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때 한 팀이 움직였어요. 3분이면 됩니다. 리더가 조용히 말했죠. 3분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정확히 2분 47초 만에 차단 완료. 제가 물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연간 16만 건을 막습니다. 하루 평균 439건이죠. 이 정도는 일상입니다. 일상이라고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동 클래스 김미현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요? 리마 새벽 3시 17분.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붉게 번쩍였습니다. 항만 6곳 마비, 해군 레이더 블랙아웃, 중앙은행 전산망 다운, 경보음이 귀를 찢었죠. 저는 미국 국방성 사이버 안보 자문관으로 페루 정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총알 빗발치는 전장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총소리 하나 없는데 국가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 정전이 아닙니다. 제가 외쳤을 때 페루 기술진들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수십 개의 경보창이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즉시 알아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내린 겁니다. 포렌식 팀이 급하게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식었죠. 중국이 제공한 운영체제 모듈 전부에 킬 스위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숨겨진 코드 한 줄. 그게 페루의 심장을 멈춘 겁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페루 국방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진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죠.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그때 통신망으로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사관발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심화 협약 서명 시 즉시 복구. 조건부 협박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서명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였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신호등, 가로등.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통제실은 비상 발전기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강요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0년 전 이라크 전장에서 봤던 그 공포였습니다. 국가 전체가 인질이 됐다. 페루 경제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때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동아시아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 1위라고 하던데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엔 낯선 이름 하나가 떠올랐죠. 대한민국. 저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국가 인프라 복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게 목줄을 내줄 순 없었죠. 페루 대통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락해 보십시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역사를 바꿀 줄은요. 서울과의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새벽 4시 리마는 어둠 속이었지만 서울은 한낮이었죠. 화면 너머로 중년 기술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N 김민중 과장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인데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죠. 페루 국방장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황 아시죠? 중국 백도어 때문에 국가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아시아 반도의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미국 NSA도 손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7일이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페루 기술지는 6개월이라고 했거든요. 7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경제장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중국처럼 협약서를 내밀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김 과장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돕는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건 없이요? 40조 달러 지원을 미끼로 목줄을 채우던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북한 해킹 2,000건을 막습니다. 이런 백도어는 익숙하죠. 북한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도 전쟁 중이구나. 총 없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포렌식 팀이 급히 추가 로그를 가져왔습니다. 네트워크 심층부마다 중국 발 IP로 연결된 숨은 포트들이 드러났죠. 백도어였습니다. 시스템 제어 권한이 통째로 외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김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10초도 안 돼서 분석을 끝냈죠. 전형적인 APT 공격 패턴입니다. C2 서버가 베이징에 있네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포트 구조가 특정 중국 해커 그룹 시그니처거든요. 저희가 5년 전부터 추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몇 시간 걸려 분석할 걸 10초 만에 끝냈다고요? 페루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출국 허가를 내리십시오. 한국팀을 모셔오시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병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존. 페루 국방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을 믿습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7일이요?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라는 걸요. 디지털 전쟁터의 특수부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 뒤면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페루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틀 뒤 새벽 6시. 호르의 차베스 국제공항 전용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인천발 직항편에서 내린 사람들. 18명의 한국인들이었죠. 저는 공항 귀빈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같은 모습을요. 최첨단 장비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라도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중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손에 든 건 백팩과 노트북 가방 몇 개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씁쓸하게 웃었죠. 요즘은 클라우드 시대니까요. 무거운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무너졌는데요. 노트북 몇 대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입 밖으론 내지 않았죠. 통제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통령궁 지하 3층. 비상통제실 문이 열렸을 때 한국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 그 위로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김 과장이 천천히 걸어가 메인 스크린을 켰습니다. 페루 전역에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어요. 붉은 점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백도어 위치입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예, 총 47개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생각보다 많네요. 하지만 패턴은 단순합니다. 10초도 안 돼서 분석을 끝낸 겁니다. 페루 기술진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는 사흘 동안 분석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눈에 파악한 겁니까? 김 과장이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박 대리 네트워크 우회 경로 설계해요. 최 차장 위성 링크 준비. 정 과장은 백도어 제거 스크립트 작성. 명령이 떨어지자 18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꺼내 자리에 앉았죠. 타자 소리만이 통제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말이 없어요.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데도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1시간 뒤 김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존, 이리 와보십시오. 스크린에 새로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점들 사이로 파란 선들이 그려지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우회 네트워크입니다. 백도어를 피해가는 새 길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설계를 끝냈다고요? 김 과장이 페루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각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집을 남겨두고 전선을 새로 깔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존 시스템은 오염됐습니다. 백도어를 하나씩 제거하면 6개월 걸려요. 하지만 새 네트워크를 깔면 7일이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페루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180초 동안 모든 시스템이 멈춥니다. 국가 전체가 심정지 상태가 돼요. 하지만 그 후엔 완전히 새로 태어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80초요? 석분 동안 나라 전체가 멈춘다고요? 대통령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전명을 정합시다. 페루 국방장관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콘도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죠. 오퍼레이션 콘도르. 자유를 향한 비행입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전 기록관이 됐습니다. 벽면 지도를 보며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붉은 점과 파란 점. 백도어와 새 네트워크. 2개의 전선이 페루 땅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지금 데이터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고요. 오퍼레이션 콘도르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리마 대통령궁 정문 앞에 검은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중국 대사관 차량이었죠. 저는 2층 복도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웨이 대사였어요. 50대 중반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경호원 4명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압박이 시작됐군요. 10분 뒤 대통령궁 회의실. 장 대사가 들어섰을 때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죠. 우리는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기술진의 공항 입국 장면. 대통령궁 출입 모습. 심지어 지하 통제실 내부까지. 완벽한 감시였습니다. 페루 강요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떻게 이런 걸. 경제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 대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리마엔 우리 사람이 많습니다. 공항 직원부터 정부 청사 경비까지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경고였죠. 한국인들을 즉시 돌려보내십시오. 장 대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12시간을 드리죠. 그 안에 결정하십시오. 만약 거부하면요? 페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40조 달러 규모의 모든 지원이 사라집니다. 항만 건설, 철도 사업, 차관 전부요. 페루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40조 달러요. 페루 GDP의 60%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장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가 나가자 회의실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장관이 머리를 감싸쥐었죠. 각하,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40조 달러를 포기하고요. 페루 국방장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없인 우리 경제가 무너집니다. 강요 6명 중 5명이 포기를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동의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때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하,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노예로 살 것인가,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경제장관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김 과장이 그의 말을 끊었죠. 저희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였어요.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린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길을요. 70년이 걸렸지만 자유로운 강국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죠. 페루 대통령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들, 나가 계십시오. 존과 김 과장만 남으시오. 강요들이 나가자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40조 달러를 버린다는 건 정치적 자살입니다. 대통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받아들이는 건 국가의 자살이죠. 그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계속 진행합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존엄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날 밤 중국 대사관에 답신이 전달됐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거절한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코드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9시 정각.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붉게 물들었죠. 디도스 공격입니다. 페루 기술진이 소리쳤습니다. 초당 10만 패킷. 중국발 공격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붉은 신호들. 유령 같은 공격 벡터들이 페루 시스템을 두드리고 있었죠.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김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위성망으로 우회하죠.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연결선 궤도 전환. 세종 1, 누리 2, 하나 3 가동. 18명의 손이 일제히 움직였죠. 10초 만에 모든 네트워크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위성이요? 한국이 자체 위성망을 갖고 있었다고요?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적에도 통신위성 3기입니다. 북한 전파 교란에 대비해 만들었죠. 지상망이 죽어도 우린 살아있습니다. 스크린 위로 궤도 그래픽이 떠올랐습니다. 세 개의 빛나는 점. 지구 상공 500km를 돌고 있었죠. 페루 기술진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본넷이 페루 전역의 라우터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엔 점점 붉은 점들이 늘어났죠. 200만 대 본넷입니다. 페루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쪽 군항 쪽에서 집중 공격이 들어옵니다. 김 과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존,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트워크 지도 앞에 섰습니다. 20년간 쌓은 전장 경험. 패턴을 읽는 능력이 발휘될 순간이었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의 움직임. 공격 방향, 타이밍, 강도.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요. 제가 서쪽 해안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지점에서 역추적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김 과장이 다가왔죠. 계속하십시오. 중국 서버로 위장했지만 실제론 라틴 아메리카 내부 노드입니다. 페루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내부자요? 페루 정부 안에 중국 스파이가 있다고요? 페루 국방장관이 다가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킷 라우팅 경로가 명확합니다. 칼라오 항만 관리국 서버를 거쳐갑니다. 김 과장이 즉시 팀원을 지목했죠. 최 차장, 해당 노드 격리. 박 대리 역추적 시작. 2명의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5분 후 화면에 IP 주소 3개가 떠올랐어요. 찾았습니다. 최 차장이 보고했습니다. 항만 관리국 시스템 관리자 3명. 중국 대사관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즉시 전화를 들었죠. 정보부, 지금 즉시 체포하시오. 30분 뒤 붉은 점 3개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부 백도어 제거 성공. 통제실이 환호로 터졌어요. 하지만 김 과장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내일입니다. 그가 메인 스크린을 켰죠. 거대한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전환 시작 12시간 34분 후. 내일 오전 9시. 180초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페루 전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순간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마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김 과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존, 두렵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대됩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좋은 자세입니다. 내일은 역사가 바뀝니다. 통제실 벽면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9시간 남았어요. 폭풍 전의 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페루는 다시 태어납니다. 180초의 침묵 끝에 말이죠. 오전 8시 55분. 페루 전역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모든 매체가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10분 후 전국 시스템 전환 작업 시작. 180초간 모든 전원이 차단됩니다. 리마 시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병원들은 비상 배터리로 전환했습니다. 중환자실 생명 유지 장치만 가동하기로 했어요. 항만의 크레인들은 멈춰 섰고요. 공항 관제탑도 이륙을 중단했죠. 도시 전체가 숨을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궁 지하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김 과장과 18명의 엔지니어들, 페루 기술진 30여 명, 그리고 대통령과 강요들, 모두가 메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거대한 카운트다운이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500, 459, 458. 김 과장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위성 링크 상태? 정상입니다. 백업 전원? 준비 완료. 새 네트워크 경로. 검증 끝났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순 없었어요. 이건 실험이 아니라 실전이었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페루 경제장관이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죠. 국방장관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요.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귀 속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았죠. 30. 김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환 준비. 30초 전. 18명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떠올랐어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19, 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3, 2, 1. 김 과장이 외쳤습니다. 전환 시작. 그 순간 모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통제실의 불빛이 사라졌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귀 속에서 들리는 건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30초, 60초, 9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 전체가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어둠 속에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빛이었죠. 100초, 110초, 120초.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페루 경제장관이었어요. 낮은 속삭임이 어둠을 채웠죠. 130초, 140초, 150초. 저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0초, 170초. 김 과장이 움직였습니다. 재가동 준비. 175초, 178초, 179초. 지금. 그의 외침과 동시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통제실 조명이 깜빡이며 살아났고요. 모니터마다 파란 불빛이 떠올랐죠. 메인 스크린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정상 가동. 새 네트워크 활성화 완료. 순간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페루 기술진들이 서로 껴안았고요. 강요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해냈습니까? 예.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페루 대통령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리마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신호등이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건물마다 불빛이 켜졌고요. 병원 레이더 스크린에 파란 점들이 떠올랐죠. 살아났다.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저는 메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파란 점들이 페루 전역을 채우고 있었죠. 새 심장이었습니다. 중국이 심어둔 독이 아닌 페루 자신의 심장. 180초의 침묵 끝에요. 한 나라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본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해방이 될 수 있음을. 자유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콘도르 성공 사흘 뒤 리마의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거리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요. 신호등이 정상 작동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중국 대사관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오후 3시 김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지하 통제실 구석진 방으로 갔습니다. 암호화된 서버 앞에 섰어요. 김 과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화면에 낯선 파일명이 떴습니다. 디지털 드래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백도어 제거 작업 중에 발견했습니다. 중국 서버에 숨겨진 마스터 플랜이에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문서엔 중남미 15개국 명단이 있었습니다. 페루, 칠레,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각 나라마다 침투 현황이 적혀 있었죠. 의료 시스템 73% 장악. 금융망 68% 침투. 통신 인프라 82% 제어. 심지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까지.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디지털 식민지화 청사진입니다. 백도어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단계별 계획이 나왔어요. 1단계 인프라 의존도 구축. 2단계 백도어 설치 및 감시. 3단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단계 정치적 압박 및 통제. 5단계 완전 종속. 전쟁이야.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이건 총 대신 코드로 싸우는 전쟁이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라를 삼키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페루만이 아니었어요. 대륙 전체가 거미줄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죠. 김 과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폭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해요. 증거가 됩니까? 충분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우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페루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그는 30분 동안 문서를 읽었죠. 이걸 공개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대답했죠. 각하, 침묵이 더 위험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그때까진 더 많은 나라가 당할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그날 밤 우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했어요. 검증 가능한 해시값과 디지털 서명을 붙였죠.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송출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엘파이스. 전 세계 23개 매체에 동시 전송했어요. 새벽 3시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드래곤 작전 폭로. 중남미 15개국 인프라 장악 시도. 1시간 뒤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일면. 가디언 긴급 속보. 르몽드 특집 기사.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단어로 덮였죠. 디지털 드래곤. 저는 각국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호주 정보기관이 자국 시스템을 긴급 점검했어요. 독일 연방정보부가 백도어 수색에 들어갔죠. 캐나다, 인도,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날조된 자료다. 페루와 한국의 정치 공작이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각국이 같은 백도어를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호주 항만 시스템에서 발견. 독일 전력망에서 발견. 캐나다 통신사에서 발견.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사흘 뒤 유럽연합이 중국 통신장비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죠. 저는 통제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존, 우린 뭘 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세상을 깨운 겁니다. 스크린 위로 전 세계 뉴스가 흘러갔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워싱턴. 모든 도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페루가 켠 불빛은요. 단지 하나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양심이 깨어난 거였죠.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빛이 됐어요.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폭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리마 대통령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중앙홀에 5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그리고 한국. 태극기가 남미 국기들과 함께 바람에 펄럭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입장했죠. 페루 대통령, 칠레 외교장관, 콜롬비아 정보부장, 브라질 기술위원장, 그리고 김 과장. 메인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자유연합. 영어론 디지털 프리덤 얼라이언스. 페루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3개월 전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걸요. 칠레 외교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네 나라 모두 같은 백도어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위협에 노출돼 있었죠. 콜롬비아 정보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선 버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브라질 기술위원장이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자유는 선택의 문제라는 걸요.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희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켰어요.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우린 매일 싸웠습니다. 북한 해킹, 중국 압박, 러시아 사이버 공격.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죠. 연간 해킹 시도 16만 건. 1일 평균 439건.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자유를 지켰죠. 페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디지털 자유연합 창립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기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배가 아닌 공유, 독점이 아닌 협력.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5명이 동시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회의 후 선언문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어요. BBC가 특집을 편성했고요. 알자지라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저는 모니터로 각국 반응을 봤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으로 중계를 보며 환호했죠.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리마 중앙광장도 인파로 가득했어요.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가 함께 펄럭였죠. 산티아고, 보고타, 브라질리아. 남미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자유는 언제나 침묵의 뒤편에서 태어난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리마의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김 과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존, 이제 우리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지.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말입니까? 자유는 유지가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야. 오늘 우리가 이긴 건 한 번의 전투일 뿐이지.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린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 사이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죠. 저거 보입니까? 김 과장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세계의 빛나는 점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종 1, 누리 2, 하나 3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죠. 저 위성들이 오늘도 페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저 작은 빛들이요. 지구 상공 500km에서 자유를 지키고 있다니. 김 과장,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대단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페루도 칠레도 모두가 대단합니다.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상 깃대에 국기들이 펄럭였어요. 5개 국기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날 우리는 증명했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빛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자유는 선택하는 자의 것임을. 김 과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이제 세상에 전해야죠. 우린 함께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리마의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 공짜로 준 게 아니었어요. 180초의 침묵을 견디고 얻은 것이었죠. 자유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될 겁니다.